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과 시민들이 노력 알아보기 학습 주제로 사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두 번째, 4.19 혁명이 발생 배경. 세 번째, 4.19 혁명의 전개 과정. 네 번째, 4.19 혁명의 의의. 다섯 번째,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쓰기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그날, 민주주의를 바라는 진정한 염원이 전국에 물결치고 있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동영상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참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참배하는 것일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시위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참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했던 그러한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쪽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이에 대항해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실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이겼다. 3.15 부정선거 1960년. 파란 글씨로 정부 통령 선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부통령 선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통령제는 없죠.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11쪽에 있는 사진, 3.15 부정선거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했다. 결국에는 유권자들을 매수해서 자유당 후보를 찍도록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 없애거나 조작된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다. 역시 부정선거가 되겠죠. 심지어는 이 당시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선거를 했다라고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4월 18일 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4월 19일 날 개표를 해보니까 4월 18일 날 돌아가셨던 분도 투표를 했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유당이 자신들이 직접 투표를 한 거죠. 이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대리인 투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인 투표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자유당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교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은 일요일인데도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야당 유세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등교를 시킨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기권자와 전출자 등의 표를 여당 후보표로 만들어 미리 투표함에 넣는 사할 사전투표를 한다면 유권자를 3인조, 5인조, 9인조로 편성해 여당 후보를 찍게 하는 공개투표를 하는 등 웃지 못할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네, 동영상 잘 시청했네요. 자, 결국 4.19 혁명은 자유당 정권, 즉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 정치,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거의 4대 원칙 혹시 들어보았나요? 자, 선거의 4대 원칙은 첫 번째 보통선거. 이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했던 선거권이 이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하게 되었고, 올해 4월 15일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표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이 평등선거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0표를 주거나 그 다음에 돈이 없다고 한 표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에 즉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선거로서 이제 대리인 투표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부축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투표 장소로 가서 선거하는 것을 TV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비밀선거입니다.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15 부정선거에서는 3인조, 5인조, 그 다음에 9인조 해가지고 공개 투표를 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한 부정선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쪽하고 13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쪽, 13쪽 지난 시간에는 4.19 혁명의 동영상을 시청해 보았는데 오늘은 사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자, 대구 228 학생의거라고 합니다. 2월 28일 날 일어난 학생 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비판 시위, 그리고 고문경찰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외치는 학생들. 자, 여기 한자로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교과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과정 세 번째, 4월 19일 혁명의 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전개과정 네 번째, 이제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도 거리로 나와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죠. 다섯 번째, 이러자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자기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야하게 되고요. 미국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가정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교과서에 쓰여 있네요. 이러한 4.19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적인 시위로 부정부패한 정권을 퇴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먼저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에는 이제 4.19 혁명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2017년 11월, 12월에도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4.19 혁명의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정권은 국민들이 탄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립 4.19 민주묘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는 1964년 4.19 민주혁명에서 희생되신 모두 408분의 민주 열사들이 돌아가셔서 영면하고 있습니다. 천배단의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탑은 높이가 21m고 7개의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4.19 혁명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의 기상과 또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 어떻게 잘 시청했나요? 이 국립 4.19 민주묘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될 때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쪽에는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했을까라는 지문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강명희 어린이, 당시 1960년에 수성국민학교를 다녔던 강명희 어린이는 4.19 혁명 당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전한승 어린이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나는 알아요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고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번 시를 써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쓴 시를 한번 읽어주면요. 자, 그날이 되면 나는 그런 용기가 없지만 오빠들은 어디서 그 용기를 얻으셨는지, 나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없지만 언니들은 어디서 그런 마음을 만드셨는지, 나는 그런 희생을 생각할 수 없지만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어디서 그런 희생을 받아들이셨는지, 그날이 되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희생할 수 있을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4.19 혁명에 참여했다가 희생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한번 시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